네, 오늘 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았던 하루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주제를 과연 어떤 것을 정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바로 이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JY의 6G 승부수는 안 비밀? 하셨지만 예, 다 알고 있죠? 전혀 비밀스럽지 않은 오늘 뭐 거의 뭐 완전히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타이틀이 계속 떴었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행보가 6G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정말 오랜 침묵을 깨고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뭐 AI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늘 시장에서 옵티코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센서뷰, KMW까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들은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망감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랬죠.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한번 6G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저희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4G 유저로서 다행이다. 5G 안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6G는 또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G에서 6G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통신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 문서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질까?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로 따지면 예스로 네. 넘어가면 예. 6G는 달라지는데 빨리 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호석 PB께서는요? 네,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온도차가 있죠. 있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진 대표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5G는 저에게 있어서 좀 애정의 종목입니다. 굳이 본인 입으로. 이게 약간 제가 출연하는 날 맞춤형 뭐 이슈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한번 털고 가시라고. 운명같이 이런 주제가.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19년도부터 해서 5G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꺾였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당시도 5G와 관련된 이런 이 장밋빛 미래가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시장이 흔히 말해 텔코라고 하잖아요. 통신사들. 국내 통신사들이 본인들이 약속했던 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5G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육성하겠다, 뭐 28기가까지도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28기가 거의 안 됐죠. 맞아요. 5G도 지금 현재 뭐 넌스탠드 언론 뭐 이렇게 계속 가네 마네 하다가 뭐 결국에는 지금은 계속 병용망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텔코들이 약속을 좀 지키지 않으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번에도 뭐 좀 텔코의 또 의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한번 좀 이 양치기 소년 같은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드라이브를 건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 드라이브를 건다고 드라이브가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텔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막 공급을 뭐 통신 장비라든지 막 공급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통신사들이랑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지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자율주행, AI, 뭐 로봇 이렇게 계속 미래 사업, 첨단 산업이 발전할 때 6G가 필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3년 전에 5G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5G보다도 5G는 이렇게 중계기들을 있는 대로 여기저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6G는 위성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지금 달라진 점 아닐까? 예. 근데 저궤도 위성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음영망을 커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또 이제 문자 정도만 겨우 송신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통신에다가
그리고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몰랐어요. 기지국보다 몰랐어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 저궤도 위성으로 6G를 만약에 주력으로 간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또 기지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위성이라는 형태로. 예, 위성이라는 형태로서의 6G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완적인 역할인 거지 결국은 메인은 저는 또 그 기지국 방식에 그거랑 또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G 사업은 조금 더 이제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쳐도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를 보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오늘 이 소식에 조금씩 반등 나오고 기대감 좀 실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종목별로는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뭐 KMW를 비롯해서 기지국 관련 종목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별로일 것 같은데 네트워크 장비 관련 쪽이나 아니면 지금 솔리드 같은 그러니까 이 다스 중계기 같은 관련 종목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실적이 네,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보여요. 그런 네, 그리고 종목들은. 그게 왜 그래 되냐면, 그러니까 28기가 관련 부분은 스팟별로, 그러니까 건물, 공장, 특히 요즘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화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핵심은 다스 그 중계기거든요. 그쪽 수요는 실제로 늘어서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HFR이라든지 뭐 RFHRC라든지 그다음 서진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게 이 통신 장비 관련 쪽이면서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KMW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요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조금 부각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은 실려 있지만 또 증명의 과정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또 실적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이게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 참 선입견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호소 PB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뉘앙스를 좀 비춰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제가 그 만년 유망주에서 올해는 1군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의 5G 관련주, 즉 쉽게 말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길게는 한 3년, 5년 정도까지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에서 그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나 싶으면 그 관심이 생각보다 빨리 꺼져버리고 관심을 받나 싶으면 생각보다 좀 빨리 꺼져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 시기에 맞추어서 그 주식들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부각을 받을 만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6G도 이제 관심을 좀 돌렸죠. 6G로 관심을 돌렸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6G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6G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그 5G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가 2025년에 이제 조기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6G 같은 경우가 2028년에 조기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4G에서 5G 넘어갈 때도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상용화 되기 한 3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8년 조기 상용화를 땡겨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열었다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언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작년 초에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었었고 로봇 산업 전반적이었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부쩍 많이 받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무엇을 투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G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서진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5G부터 잘해야지 5G로도 충분하다.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투자자, 시장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6G 같은 경우에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6G 하면은 응용 분야가 방금 뭐 얘기를 해 주셨다시피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분야를 확대해 봤을 때는 응용해 볼 게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6G 관련주를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단기 종목에 대해서 내가 선택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네. 중장기 종목으로 선택 기준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예, 어렵나요?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그렇게 두 가지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데 말 그대로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은 조금 덜 받지만은 나중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각되는 종목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는 부분은요, 숫자가 개선돼서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6G의 이제 상용화까지 시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편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호섭 PB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6G에서 그렇다면 핵심주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두 분이 종목이 다르시거든요. 자, 문서진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앞서 방금 말했던 솔리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그게 이제 뭐 실적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솔리드. 제가 피비님 것도 같이 피비님 것도? 공개하고 네. 갈게요. 피비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옵티코어로 옵티코어 선정했습니다. 또 오늘 상한가 갔는데 그렇군요. 솔리드는 실적, 이제 옵티코어는 수급으로 지금 포인트를 그러네요. 맞출 수 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문서진 대표님의 종목이죠. 솔리드 어떤 포인트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 6G로 갔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그 연결망은 아닐 것 같아요. 연결망이 그러니까 아니다? 흔히 말하는 초저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을 연결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5G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율주행은 온디바이스 AI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더 메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완하는 쪽에서 저는 통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그 5G 때도 자율주행 이야기를 할 때 해킹 당하면 자동차 자체가 엉망진창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통신이 갑자기 순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밖에서 이렇게 뭐 사용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쪽은 제가 보기엔 온디바이스 AI 쪽이 더 메인이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내에서 뭔가를 활용하는 쪽,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6G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내 내에서 그러니까 6G 환경을 더 원활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더 6G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다스 그 중계기를 생산하는 솔리드를 6G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 솔리드가 그 삼성전자랑 또 삼성전자 통신장비 사업부랑 계속 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G도 같이 갈 거예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거는 조금 아니, 만약에 하시면 확 깜빡이도 안 켜도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가 시장의 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걸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네. 있습니다. 나는 근데
잘 가는 거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건 다 포트에 다 있는데 근데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면 밑에서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거 좀 덜 떨어지는 안정적인 건데 하나만 더 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는 솔리드는 해볼 만하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한보람 앵커 질문 때문에 피비님도 급격하게 뭔가를 찾아보고 아, 계시는 진짜요?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준비하셨으니까 네. 옵티코어, 왜 옵티코어를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5G, 6G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보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당장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보통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6G에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어 있는 이제 그 옵티코어까지도 이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6G 관련주로서 얘기가 나올 때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스타링크 사업 예타한다라고 했을 때 6G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진행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옵티코어가 좀 부각되었다는 점 생각해 보면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6G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할 때는 옵티코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관점이 기간이죠. 기간이 바뀌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관점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코어가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이겠지만 만약에 6G가 상용화되는 그 기간까지 조금 더 기간을 이제 더 늘려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코어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종목은 매매 위주로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또 우리 피비님이 어느 지점에 있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피비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비님 직접 뵙고 싶다고 어느 지점에 계시냐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어디 계세요? 네, 저는 부산 서면에 있는 부산금융센터에 있습니다. 네. 부산 한번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G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께서 종목까지 좀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회장님의 이 6G의 승부수 멘트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포트에서 여러 가지 쟁쟁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한 종목 정도 6G에서 고른다면 솔리드였습니다. 바로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달리는 말이 더 잘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급입니다. 옵티코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